정치인들은 국민한테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국민부터 먼저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국민이 누구야? 주인이야, 주인, 아버지야. 투표 찍어준 사람이 누구야? 그 다음에 내 다음번에는 박사야. 뭐 경영학 박사, 뭐 이 박사 학위가 있는 여자고, 그 사람은 여당 야당의 국회 후보로도 나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막강한 여자죠. 그런 분이 이제 내 다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인물들을 뽑았는데 일체 금전 거래가 없어. 알겠습니까? 네.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우리의 150만 원 국민 배당금을 주고, 그 다음에 18세 이상 1억씩 주게 되면은 지하실에 있는 사람, 전세 사는 사람 집 사서 나갈 수 있고, 월세 안 살 수도 있어요. 또 빚진 게 있으면 카드 값이고 뭐고 빚 갚을 수 있고, 장가 안 간 사람이 있으면 혼사 비용으로 써도 되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간혼상제를 100% 챙기는 최초의, 세계 최초의 대통령. 그러다가 생일날 그 생일 박스를 받은 청년이, 아니 오늘이 내 생일이었나? 딱 뜯어본 다음에 금일봉에 돈 10만 원 들어있어. 그 다음에 자기가 입고 싶은 겨울의 잠바, 여름 같으면 또 딴 거, 뭐 이런 게 들어있겠죠. 그걸 뜯어보고 그 케이크나 떡을 먹으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야, 대통령이 바뀌더니 생일을 다 챙겨주네. 죽을 때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돌아가니까 누구나 자식이 죽든 부모가 죽든 가족이 죽으면 대통령이 금일봉 1,000만 원. 1,000만 원. 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해가 입원해 있는데 아들 둘이가 한바탕 싸우고 있어. 그래, 왜 싸우라고 그랬더니 병원비가 800만 원 나왔는데 두 사람이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야. 장례식 날이 됐는데, 아니 이게 돈이 없어서 어머님 시체를 못 꺼려. 병원에서 냉동실에서 꺼낼 수가 없는 거야.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장례 그거는 해놔서 가서 절을 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들이다 싸움이 붙은 거야. 어머니 시신 문제 때문에. 아, 며칠 있다 발인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어머니 시신을 꺼낼 돈이 없잖아. 거기 찾아오는 사람도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돈 들어옵니까? 자녀들이 돈이 없어요. 병원비는 그래도 줘야 어머니 시신을 빼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허경영 대통령이 금일봉 1,000만 원 타오고 대통령 조화를 탁 도착하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습니다. 기분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실정, 어려운 실정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불효자로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대통령이 간혼상제, 결혼 때는 1억, 주택자금 2억, 애 낳을 때는 5천만 원, 이렇게 딱딱 주면은 간혼상제 챙겨주는 지도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챙겨주고,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냥 있지 않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리고 연애 장가 못 간 사람은 나이가 60이 돼도 연애 수당이 나와. 동거하다가 부부로 살다가 60에 이혼했다. 그러면 61살부터 연애 수당이 나와. 장가 간 사람은 무조건 독신이 된 사람은 20만 원씩 매월 나와. 괜찮지 않아요? 연애 비용 주는 거야. 좋죠? 사람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연애수당은 통장으로 안 넣어줘.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있어. 각 구별로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데, 그 호텔 같은 데서 만나게 해서 거기서 식사 제공해주고 서로 인사하게 만들어. 호래비끼리.
아니면 독신들끼리. 그러니까 처녀 총각들이 만나겠죠? 거기서 줄 서서 자기 이름 투표하듯이 자기 이름에 가서 도장 찍고 돈 2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밥 먹여주고 맛있는 음식 제공해주고 노래 가수 와서 노래 불러주고 거기에서 서로 옆자리에 앉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재밌죠? 그러니까 연애 공영제를 하는 거야. 연애하는데도 비용을 대죠. 결혼해도 돈 줘. 맞죠?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다른 말로 바꾸면 희망의 당이야. 맞죠? 우리가 잠시 살아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시간을 정말 보람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으려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월급을 받은 딸이 회사 가서 가슴이 두근두근, 아침에 늦잠 자던 딸이 새벽까지 일어나서 직장이라고 그냥 쏜살같이 가다가 지각하니까 택시 타고 가고, 그렇게 다른 박질을 쳐가면서 직장 간다고 아버지가 옷도 사주고 그렇게 꽃단장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출근해가지고 아침 7시에 회사에 도착해야 된대. 그런 여자들이 대부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첫 출근한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첫 월급을 받아와서 아버지가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받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하지만 그 첫 월급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바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기가 그렇게 빼빠지게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한 달 월급 그거 돈 한 150만 원 받은 걸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놓는 거예요. 그 딸은 나중에 성공해. 그 딸은 나중에 반드시 부잣집 며느리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정치인들은 국민한테 기본이 돼 있어야 돼. 세금을 걷었으면은 국민부터 먼저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국민이 누구야? 주인이야, 주인. 아버지야. 아버지, 어머니. 맞아, 맞아요. 표 찍어준 사람이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해준 사람 맞아, 안 맞아? 투표 찍어준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들이 찍어줬잖아. 근데 지금 월급 받으면 얼씨구나 절씨구나 해외여행 가자 뭐 1등석 타고 지랄병하고 앉아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첫 월급을 고스란히 바쳐야 돼. 그런 딸은 하늘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 반드시 좋은 남자를 짝을 지어줘.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여리고성을 탈취하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탈취한 게 여리고성이에요. 전쟁하지 않고 그냥 주웠죠. 첫 번째 얻은 거죠. 첫 번째 얻은 소산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하늘에다 바쳐야 되는데,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금붙이라는 금붙이는 호주머니 다 뺏어가 집어넣었어. 그거 가져가서 나중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맞아, 맞아. 첫 소산 여러 개 수십 개 성을 함락했는데 첫 번째 함락한 게 여리고성이야.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 첫 소산은
하늘에 그대로 한 점도 만지지 말고 그대로 하늘에 바쳐라. 이렇게 했어. 근데 바쳤나? 안 바치고 저거끼리 이건 전리품이야, 이건 내 거야, 뒷포켓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 저주를 받았어. 이해갑니까? 그때 주워 모은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 제사 지내다가 모세한테 벼락을 맞았어. 그런 일이 있었죠? 내가 불교, 기독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린 나이에 그런 종교들을 다 섭렵했기 때문이에요. 다 세상 종교를 56가지 종교를 초등학교 때 다 섭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우리 국가혁명 배당금 당은 첫 번째 국회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늘에 바치는 게 여러분이 바로 그 하늘이야. 국민 배당금 그걸 바치겠다. 알겠죠? 그거와 동시에 뭘 바쳐요? 1인당 18세 이상 1인당 매월 죽을 때까지 150만 원 국민 배당금 주지만 두 번째 18세 이상 1인당 1억씩. 그거는 4월 15일 날 선거 끝나가지고 우리가 만약 150석이 되면은 5월 6월 달에 여러분 통장으로 1억씩을 넣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겠죠? 151석이니까. 또 다른 국회의원들도 돈 받는데 기분 나쁘나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겠죠? 아들, 딸 계산하니까 자기는 6억이 들어오네. 어떤 사람은 5억이 들어오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협조 안 해줄까? 아주 강력하게 통과돼. 대통령이 국민들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양적 완화해서 1억씩 내놔라 이렇게 결의했다는데 결제 안 하겠어요? 결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죠? 국민들은 그거 기다리고 있겠죠? 반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알겠죠? 우리는 생일 케이크만 주는 게 아니라 연애수당, 결혼 축하금 3억, 애나무 5천만 원 딱딱 주죠? 줄 거는 줘야 돼. 왜? 부모님이니까. 국민이 자기를 정치인을 만들어준 부모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딸이 그 목숨과 바꾸면서 키운 그 딸이 첫 월급을 그 고사리 손이 받아와서 아버지한테 바칠 때 그 아버지는 전 재산을 나중에 딸한테 줘도 안 아까워.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 알기를 뭐같이 알고 국회에 들어갈 때는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들어가고 나면은 서민을 위한 법은 온데간데 존재하지가 않아.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멀어져.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갭이 계속 벌어져요. 이거를 좁혀주는 지도자 나와야 되겠죠? 세금을 조정 잘 해가지고 부자도 즐겁게 해주고 가난한 자도 즐겁게 해주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줌으로써 보람이 되게 부유세, 말하자면 소득세율을 유럽만큼, 우리가 유럽보다 소득세율이 70%가 낮아요. 유럽은 어떻게 그 근로자들의 봉급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자기가 앞에 퇴직 전에 받던 봉급의 90%를 3년간 줄 수 있냐? 바로 부자들이 가져가는 소득의 일부를 가져와 가지고 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그런 법을 안 만드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법이 항상 부자에게 유리하게. 무슨 세법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뒷구멍에 요런 건 요렇게 피하고 요건 요렇게 피하고 요건 그거 피해갈 단 요럴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요게 꼭 붙어 있어. 우리나라 법은. 그래 안 그래요? 법은 만들어 놨는데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쉬는 동안에 아니 3년간 새벽 별보기 하고 출퇴근하면 젊은 사람도 골병 들어. 그러면 또 한 3년간 실업수당 받고 쉬었다가 뭐 얼마나 좋아. 그럴 수도 있죠? 생활도 되고 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쉬면은 거지 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줄기차게 몇십 년을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골병 다 들었어. 알겠죠?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가지고 있는 3.3 정책은 여러분 비행기 날개 하나 가져간다고 됩니까? 여러 당들이 어떤 당은 날개 뺏어가고 어떤 당은 발통을 뺏어가. 발통이 뭐예요? 다이야. 어떤 사람 비행기 조종관을 가져가 버려. 그래가지고 정책이 좋은 거라고 떠들고 있어. 그러나 국가혁명배당금당 공약은 한 사람이 집행해야 되겠죠? 그게 허경영이야. 바다는 왜 바다입니까? 다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전도서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이 수천 개의 강에서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는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억수가 쩌고 모든 강에서 미시시피 강물이 내려가고 한강물이 내려가도 물은 계속 돌아가는데 바닷물은 항상 그대로예요. 그것을 성경은 전도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를 채워지지 않는 거야. 아무리 흘러가도 바다는 항상 그대로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에? 바닷물은 저 태평양 가운데서 증발합니다. 뜨거워져서 증발하죠? 들어오는 만큼 항상 증발해. 그게 다시 가서 또 지구에 또 다시 떨어져가지고 또 와야지. 그게 그렇게 그만큼이 순환해야 안 해. 돈이 바로 그래요. 돈. 나라의 돈이 국민들한테로 국민이 받아야 국민들한테로 계속 넣어줘야 돼. 맞아? 그러면 그 돈이 다시 돌아와 안 와?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대지를 적시고 또 내려가죠. 또 내려가면 또 올라오죠. 이거를 순환해준데 돈의 흐름을 막아버린 것이 지금의 경제야. 알겠습니까?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